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저희 스튜디오는 배경이나 이목구비, 헤어, 일상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치아 및 특수 수정에 대해서 부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뭘 수정하는 거예요? 컨펌하고 싶어? 그러면 돈 내. 돈 2중 3중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신으로서 결혼식장 잡을 때 웨딩 업계에 만연한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제가 콕콕콕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 다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스튜디오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스튜디오 구할 때 뭐 간식도 신부가 챙겨가야 된다던데 스태프들 간식을 왜 신부가 챙겨가냐, 뭐 이런 것도 안 좋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는 정말 약과입니다. 그리고 그 간식 챙겨가는 거 그렇게 꼭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도 먹고 남편도 먹고 내 플래너도 먹고 도와준 친구도 먹고 다 좋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더한 일들이 스튜디오를 구하고 사진 찍고 셀렉하고 앨범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신부들이 돈을 쓰는데도, 정말 많은 돈을 쓰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스튜디오에만 거의 제가 한 4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앨범과 액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앨범과 액자를 받을 바엔 그건 쓰레기통에 가는 거고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게 큰 계약금의 비중입니다. 여러분, 계약금이라고 하면 보통 계약 전체 금액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먼저 지불을 하고 계약을 확정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렇죠. 예식장에서든 뭐 아니면 레스토랑에서든. 근데 스튜디오와 드레스샵 들은 계약금을 50%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계약금 절대 환불 안 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니냐. 근데 저번에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 된다. 불공정 계약이다. 근데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 뭐 자기들도 알아서 다 해봤겠지. 이제 계약금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걸면 보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을 수는 없어도 조정은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건 소송 가봐야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떤 신부가 이 좋은 날에 소송까지 해가면서 계약금 환불 받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스튜디오 A라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이 A든 제가 나중에 바꿀 B든 둘 다 엄청난 하이엔드 업체로 한번 계약할 때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 계약금으로 120만 원을 냈어요. A 업체에. 근데 알고 보니까 A 업체가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 업체에서 B 업체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 업체에 2달 반 전에 연락을 합니다. 근데 신부님 계약금 120만 원 절대 못 돌려드리고 그 다음 위약금까지 내셔야 돼요 해가지고 돈을 엄청 냈죠. 근데 그러면은 무려 한 18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럼 요 계약금, 위약금 요거 제가 그러면 다른 신부를 찾아서 이 시간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약금, 위약금 180만 원 낼 바에는 누구 뭐 내 친한 친구라도 어떻게 구해다가 이 시간에 넣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양도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진짜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양도가 안 되냐. 아무리 내가 카페에서 뭐 신부를 구해도 양도가 안 돼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되게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양도를 받고 양도를 하면 서로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스튜디오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들은 아예 그냥 뭐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나 B나 되게 잘 나간 스튜디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안 돼 약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약간 쎄함을 느꼈습니다. 이 업계의 쎄함. 이 업계 뭐지? 이제 내가 샵을 바꾸려고 했다가 돈을 눈뜨고 몇백만 원을 털린 거예요. 계약금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울물과자 먹기로 하는 신부들도 많습니다. 일단 난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 드느냐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튜디오를 B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B로 바꿔서 뭐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잘 예쁘게 잘 찍었는데 문제가 그 스튜디오 B에서 다 발생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거죠. 바로 B 스튜디오에서 제가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겪은 정말 많은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게 됐는데요. 바로 세 번째, 스튜디오 원본을 찍고 나서 수정본을 20장 셀렉할 때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셀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USB로 파일 받아요? 제 최근에 산 아이패드 몇 년 전부터 USB 포트가 없어요. 왜? 요즘 사람들 다 클라우드에 옮기니까. 제가 다른 업체들은 영상 받든 사진
받든 할 때 다 클라우드로 받았거든요. 메일로 받았거든요. 스튜디오 업체들은 USB로 사진을 줘요. 너무 사진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수정본을 스튜디오에 직접 와서 고르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바로 이 사람들이 추가금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 가서 수정본을 셀렉을 하려고 가면은 정말 후진 모니터를 줍니다. 제가 그거 중학교 때 쓰던 모니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후진 모니터를 주고 픽셀도 막 다 깨져서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2000장 중에 20장을 40분 만에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 40분 만에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정해진 장수보다 추가 장수를 고르게 되고 추가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고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친구 중에 스튜디오가 집에서 고를 수 있게 해줘서 원본 저해상도로 보내줘서 집에서 고른 친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여유롭고 본인이 원하는 모니터로 충분히 확대하면서 하나하나씩 볼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20장 딱 골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집에서 고르게 하면 추가금이 안 내지니까 스튜디오 와서 고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명분상 스튜디오에 좋은 모니터라도 갖다 놓죠. 좋은 모니터라도 갖다 놓고 좀 서비스라도 좀 좋게 하지. 진짜 코딱지만한 방에서 40분 만에 고르라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분 만에 20장을 못 고르니까 저도 결국엔 추가금을 내게 됐어요. 왜냐면은 다 예쁜데? 시간은 다 됐대. 빨리 이거 골라야 된대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한 장당 44,000원 막 이래요. 33,000원, 44,000원 이래요. 진짜 비싸요. 그거 2장만 추가해도 44,000원이면 88,000원이에요. 10만원 돈이에요. 그게 그냥 쑥쑥쑥쑥 나가는데 너무 예쁘고 못 고르겠어 하면 신부님 너무 예쁘니까 그냥 2장 다 넣으세요 이래요.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버짓을 솔직히 타이트하게 잡진 않았어요. 좀 여유롭게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10만원 추가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추가도 하고 했는데 저도 추가 안 하겠다, 돈 더 안 쓰겠다, 가성비 신부 되겠다라는 굳센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이거 수정 맡기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저 원본 받아서 제가 수정하던지 아니면 사설 업체 맡기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우리 스튜디오의 감성이 그래도 담겨있고 전문 보정해주시는 분들이 보정하는 건 다르다. 그렇기에 이제 확실히 보정한 건 예쁘니까 하셔라 이렇게 제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죠.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꼭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전문 업체가 하는 건 다르다라고 해서 전 그 말을 좀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막 유명한 유튜브시라면서요 막 잘해드릴게요 막 이러니까 진짜 잘해주실 줄 알았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정말 최악의 보정 실력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의 보정 실력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샘플 보면서 이거 너무 예뻤는데 왜냐면 신부들 사진들도 예쁜 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어보니까 2,000장 막 3,000장씩 찍는데 예쁜 사진 한 장 안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여행지 같은 데 가서 사진 진짜 몇백 장 찍으면 그 중에 하나는 예쁘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보정 돌리고 하면 완벽한 사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진들만 모여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스튜디오를 셀렉하게 되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정말 망한 사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보정을 맡겨보면 정말 많은 블로그, 카페 후기들이 어떤 게 나오냐, 보정을 진짜 못한다, 하기 싫은 사람이 한 것 같다, 턱만 치고 눈만 키워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걸 겪었습니다. 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튜디오 수정본입니다. 진짜 말씀드릴게요. 원본이 훨씬 이뻐요. 그리고 아예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내가 이거에 44,000원 냈다니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특히 남편 얼굴은 확대해서 보면 무슨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원래 원본이 훨씬 잘생겼는데. 그래서 결국엔 제가 다 수정해서 제가 청첩장 만들고 제가 알아서 앨범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진짜 신부들 붙잡고 설득하고 그래도 이런 거 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게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좋다 이겁니다. 수정 개인 취향이라고 볼 수 있죠. 눈 막 키우고 턱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말에 넘어간 내가 잘못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정하고 나면 갑자기 무슨 계약서를 하나 가져오는데 여기 계약서에 그 옵션 사항을 보면은 진짜 너무 웃긴데 첫 번째, 저희 스튜디오는 배경이나 이목구비, 헤어, 의상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치아 및 특수 수정에 대해서 부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니 여러분 배경, 이목구비, 헤어, 의상 빼면 도대체 뭘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색감,
피부톤, 다리 길이 뭐 이런 거 수정한대요. 그럼 뭐야? 배경에 더러운 거 있는 거, 이목구비가 눈, 코, 입 아니야? 헤어 막 뭐 이렇게 된 것도 수정 안 해주고 의상도 막 구겨진 것도 수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하려면 더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설 수정업체에선 7,000원 받고 수정해도 이거 다 해줘요. 근데 이미 다 정해놔서 이미 다 결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일 셀렉 후 추가 품목과 확정된 부분은 셀렉 이후 변경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진 거기서 고르고 가면 절대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소가 안 된다는 건 환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일을 겪었냐면 그 후진 모니터로 사진을 고르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사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맥 그 스튜디오 모니터가 있거든요.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거기서 본 사진이랑 너무 다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바꾸려고 해도 한 장당 몇만 원씩 내야 돼요. 내가 딱 정하고 나서 일어나서 집에 30분 만에 가서 30분 만에 바꾸든 1시간 만에 바꾸든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모든 작업은 컨펌 미포함 상품입니다. 컨펌 희망 시 11만 원 발생하시고 최대 2회, 재수정 또 2회 추가되면은 또 비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장당 44,000원 주고 수정을 맡겼는데 내가 그거를 컨펌도 못하고 너희가 수정하는 대로 그냥 받아야 된다. 내가 근데 이거 컨펌하고 싶으면 너 11만 원 더 내?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내가 돈을 44,000원을 그럼 왜 낸 거야 한 장당? 그리고 뭐 액자도 무조건 방문해서 받아야 되고 배송해 주려면 착불해야 되고. 제가 이거 계약서를 읽으면서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예식 업계라는 게 직업 윤리나 직업 의식 같은 게 사라진 것 같다. 신부든 신랑이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정말 소중한 날이잖아요. 소중한 사진이고 그런 소중한 날을 도와준다, 행복하게 도와준다 라는 게 사실 이 업계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행복해하고 그 행복한 추억으로 사실 평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감을 갖고 또 그런 걸 보람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이 업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어떻게 보면 조종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려고 이런저런 옵션들을 단다는 거예요. 컨펌하고 싶어? 당연히 컨펌하고 싶지. 컨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돈 내. 액자 만들고 싶어? 앨범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 돈 내. 집에 가서 사진 바꾸고 싶어? 사진 바꾸는 것도 돈 내. 내가 만약에 진짜 일주일 지나서 사진 바꾼다 그러면은 이미 작업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 가요. 근데 진짜 집에 가자마자 바꾸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분리되지 않는 후진 액자를 판다는 겁니다. 액자가 기본으로 계약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액자가 다 들어가 있네. 그럼 액자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실제로 가서 액자를 보면 두둥 막 무슨 80년대 집에서 걸 것 같은, 아니야 난 80년대에도 이런 거 안 걸었을 것 같아 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단 이 액자를 받고 집에 가서 영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액자를 사서 바꿔야겠다.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액자에 사진이 붙어 나온대요. 뗄 수가 없대요. 진짜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진이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액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더 좋은 액자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지 같은 액자 갖다 놓고 예쁜 액자로 너네 바꾸고 싶지? 그럼 30만 원 추가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업체가 생겼냐면 경기도에 액자 가리라고 해가지고 그 액자를 붙여가지고 사진을 막 붙여서 액자에 파니까 그 액자를 붙인 걸 막 뜯어주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뜯어서 예쁜 액자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야, 신부들이 돈 내놓고 돈 2중 3중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가성비 신부? 나도 가성비 신부 하고 싶어. 근데 가성비 신부 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은 얘 등쳐먹기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 뭐 유명한 유튜버시니까 잘해드릴게요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냥 일반 신부분들은 또 얼마나 당했을까 싶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 내고도 을이 됩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거든요. 넌 뭐 힘든 거 없었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언제까지 맞춰주기로 했는데 결혼식이 막 다가오는데도 그때 사진을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수정본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이러이러해서 밀려서
뭐 다음 주에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진상짓을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엔 내가 약자예요. 내가 이 사진을 제일 받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이 사진을 당장 다다음 주에 써야 되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체들이 아무리 이런 개똥 같은 짓을 해도 좋은 날이지 뭐 하고 소송도 안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난 예식을 해야 되니까 이 사진이 필요하고 뭐 이 드레스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굽신굽신 하게 되고 웃으면서 넘어가게 돼요. 만약에 진짜 밖에서 내가 무슨 뭐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든 뭘 하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 업계는 이미 망했어요. 그 업체는. 이미 리뷰 별점 테러 되고 망했어요. 또 저도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렇진 않거든요. 정말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 정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저도 그런 스튜디오를 물론 찾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 업계에 경종을 울려야 할 어떤 하나의 사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과 서포트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업계에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저 같은 피해자 신부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그 결혼식장까지 다 합쳤을 때 제일 악질이 스튜디오예요. 제일 악질이. 드레스는 그나마 돈 쓰면 비싼 드레스라도 나오고 좀 때깔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스튜디오는 비싼 스튜디오 간다고 해서 때깔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그게 진짜 별로예요. 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스튜디오 비싼데 절대 안 할 거고요. 아예 스튜디오 자체를 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스펙타클한 결혼 준비, 스튜디오에 관련된 썰도 밑에 댓글로 많이 풀어주시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엔 또 드레스나 다른 것들도 한번 가지고 와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 준비하면서 나는 왜 보태보태병에 걸렸나? 왜 난 가성비 신부가 될 수 없나? 왜 난 예산이 초과하나? 막 그러셨죠. 제가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결혼업계에 트릭들이 있습니다. 그 트릭들에 신부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